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탄이 생락 주한 태국 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와 대북 통일 정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한 아세안 대화 조종국을 수임하고 있는 태국이 아세아 지역 안보 포럼 등을 활용하여 한반도와 지역 내 평화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공존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긍정적 역할을 위해 EU와 더불어 한반도 특사 지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접경의 목소리 평화를 말하다 평화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남중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지난 시기 대결과 단절의 남북관계를 대화와 교류, 협력의 관계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평화가 일상이 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북한의 조속한 호응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추게 된 K-팝. 그 인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음악과 문화, 산업 전반으로 뻗어나가는 K-팝의 현재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역사의 축을 담당해 주시는 조법종 교수님 오늘도 나와주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출연하셨어요.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통일교육원의 박계리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된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김용대고요. 대학에서 음악인류학으로 박사를 받았고 요즘 K-팝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K-팝에 대한 이야기 모든 곳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대학에서 상당히 다양한 걸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저희 친밀감이 생겼어요. 그걸 보고. 경영, 뭐 심리.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경영대 학부로 들어가서 복수 전공을 문화인류를 해서 인류학과 석사를 진학해서 거기에서 진화 심리를 했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저는 경영학과로 들어가서요. 심리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문화인류학과 석사를 받고 저는 이제 음악인류학으로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비슷해요. 진짜 비슷한. 혹시 MBTI 뭐 괜히? 네, 어떻게 해서 이 음악 평론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음악 평론은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팝 컬럼니스트, 음악 평론가 이게 굉장히 좀 멋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유식해 보이고 음악에 대해서 어디 친구 앞에서 아는 척하면은 되게 막 인기도 많고 막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대학에 처음 갔을 때 PC 통신이라는 게 막 시작하고 있었어요. 모르시죠? PC 통신. 저보다 살짝 위 세대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PC 통신이라는 말을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PC 통신이라는 게 생기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SNS인 거죠, 그게. 근데 이제 거기서 하다가 운 좋게 좀 빨리 미디어한테 좀 이렇게 픽업이 됐어요. 이제 언론에서 좀 쓰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생활을 한 10년을 했는데 나는 음악평론가 이거 너무 꽁으로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서 아무도 몰랐던 학문인데 음악인류학이라는 과목이 구글 검색했더니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몇 개가 합격을 해서 유학을 가게 됐고 이제 거기서 좀 꽤 오래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각 분야에 저희가 탄탄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또 선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새로운 손님이 오셔서 그런지 아주 푸짐하게 상을 차렸어요. 뭔가 꾸민 느낌이 확 나는데요. 네, 뭐 의도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가장 핫한 그러니까. 그리고 글로벌한 트렌디한 밥상 아닐까 합니다. 그 미국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냉동김밥 알아? 엄청 인기라는 거예요. 막 마트에서 엄청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김밥? 우리 느낌은 엄마가 막 이렇게 싸줄 때 꼬다리 먹고 이런 건데 냉동김밥 맛있어? 엄청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대중문화 강의 수업이 있었어요. 학부생들 대상으로. 근데 그 수업의 마지막을 제가 항상 한국 요리를 뭐 기숙사 같은 데서 다 같이 해서 먹는 그런 항상 시간을 마련했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뭐 당연히 김밥을 만들고 위에다 참기름을 바르잖아요. 기숙사 전체가 비상이 걸린 거야. 이 정체불명의 냄새. 무슨 시궁창 냄새라고 생각을 맞아, 해서 맞아. 이제 얘네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저 냄새. 맞아. 네. 뭔가 화학적인 게 유출된 줄 알고 놀랐어요. 아, 막 너무 놀랬고 누가 혹시 여기 뭐 화장실을 안 치웠느냐 막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 친구들이 참기름 정말 없어서 못 바르죠. 아, 또 요즘 이 불닭면 빠질 수가 없죠. 네. 해외에서 스타들이 이게 파이트 누들 챌린지라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다 드셔보셨어요? 저는 한 번 먹어봤고요. 네. 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시도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세계적으로 열풍인 매운 한국 음식. 북한에서는 매운 음식을 이렇게 남한만큼 좋아하고 즐겨 먹나요? 제가 접한 음식은 북한은 심심해요. 맞아요. 이 남쪽이 음식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짜고 맵고 자극적이고요. 네. 북쪽으로 갈수록 슴슴해요. 그래서 이런 매운맛에 대해서는 거기도 상당히 약해요. 생각보다. 제가 갑자기 생뚱맞은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매운 것의 핵심은 고추잖아요. 네. 고추가 무슨 목적으로 들어온지 아세요? 고추요 방부제 역할 아닐까요? 오, 비슷한 쪽인데. 정답. 네. 무기. 조금, 그러니까 우리 전쟁 때 쓰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전쟁 때 쓰였어요. 싸울 때. 품으로도 칙 뿌리잖아요. 지금 비슷해요. 제가 그 얘기. 정답 공개해 정답. 주십시오. 방한용품. 아니군요. 발바닥에 깔면 동상향. 그렇구나. 그래서 발에 겨울에 고춧가루. 동상거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고추를 이렇게 해가지고 깔면 그 매운 기운으로 인해서 여기서 열이 나가지고 얼을 일이 없어요. 이 K푸드가 또 진짜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이 K-팝 스타들이 맞아요. 이 K-푸드를 먹는 걸 자연스럽게 많이 먹는 게. 노출을 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팬들이 저게 도대체 맞아요. 뭘까? 그래서 한번 스타를 따라서 먹어봤다가 이게 K-푸드의 맛이구나 해서 오히려 K-푸드에 더 빠졌다는 분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원래 근데 그 드라마나 영화나 스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해서 뭐가 유행하는 거는 원래 예전부터 굉장히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이 커피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문화는 그 시트콤 프렌즈 이후입니다. 미국인들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항상 커피를 마시는 문화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프렌즈가 유행시킨 또 문화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K푸드도 사실 뭐 드라마에서 누가 치맥을 먹는 모습 맞아요. 예, 혹은 정말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드라마를 켰다 하면 꼭 언젠가는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라면을 먹는 모습 처음에는 익숙치 않고 먹어봐도 그 맛을 정확히는 모르죠. 처음에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스타들의 행동에 대한 동경 같은 것들이 점점 익숙하게 만들고 네. 결국 이제 유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K-팝을 들을 때는 그냥 듣잖아, 집에서. 그리고 또는 공연을 가기도 하고 근데 음식까지 연결이 되는 순간 이제 그들이 한국에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걸 먹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게 패러다임이 넓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 K가 붙는 문화를 만든 거는 K-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솔직히 평론가님 네. K-팝 딱 들으면 가사 안 듣고 네. K-팝인지 아시나요?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네. 그 제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K-팝이라는 느낌이 딱 오죠. 뭐 가사 없이 음악만 들어도 이건 K-팝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뭔가 차이점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일단은 지금 K-팝은 기본적으로 아이돌 그룹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음악에서는 상당히 없는 부분인데 파트가 있어요. 파트가. 그렇죠. 자기 여러- 부르는데 이게 달라지죠. 그렇죠. 사실 뭐 미국에서는 밴드 정도 되면은 한 명의 뭐 리드 보컬 정도 하고 나머지는 연주자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은 거의 그거는 미국 팝이나 영국 팝일 확률이 높고 네. 목소리가 계속 바뀌고 중간에
갑자기 랩이 나오고 네. 이게 좀 음악이 좀 복잡 다단하면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케이팝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음악적인 것 외에도 또 그 음악을 둘러싼 많은 산업들이 또 다른 문화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케이팝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외국의 여러 가지 음악적인 흐름이 합쳐진 거거든요. 좀 혼종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81년에 미국에서 24시간 동안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채널이 나와요. 이 MTV가 나오고부터는 이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listening to music,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음악을 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음악을 본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가수가 잘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 어렸을 때 저희 고모나 뭐 삼촌이 좋아했던 네. 듀란 듀란이라든지 네. 뭐 웸, 뭐 조지 마이클 이런 가수들이 대부분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완전히 산업을 뒤바뀌어 버리죠.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에게 비주얼적인 임팩트를 보여주기 네. 위해서. 그래서 케이팝은 그 후예들인 거예요. 어쩌면.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 이게 초창기에는 한류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K-팝이라는 하나의 장르화가 된 것 같아요. 한류란 표현이 대만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맞습니다. 예.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좀 체감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케이팝에 대해서 오히려 가장 저평가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어머.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 좋아서지 한국이라서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움의 시간을 예술로 견뎌온 화가가 있습니다. 실향민이자 이상가족인 이동표 화백인데요. 그의 붓끝에서 피어난 하나의 소망, 통일 로그인에서 만났습니다. 황해도 벽성군 동운면 주살리에서 피난 온 이동표라고 합니다. 내가 그 미술학교를 그 해주 예술학교 미술과를 나왔거든. 다니다가 유교가 나왔고 전부 학생들이 끌려가고 뭐 이렇게 풍지박산이 됐는데 난 그때 좀 학생들 중에서 좀 어리고 뭐 18살 저 전문학교들도 어리잖아. 전쟁 후기니까 거기 가서 모자 하나만 얻어쓰고 저는 옷도 그냥 학생복 그냥 입고 밤에만 훈련하는데 한 일주일도 거기 근무를 못해서 사범학교 다니던 그 친구하고 돼서 우리 뭐 이래도 적고 저래도 적는데 도망가자 말이야.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저쪽 내려오면 산 밑에 산에서도 도로도 보이고 뭐 그러잖아. 저쪽이 보니까 건너다 보니까 하얗게 그냥 피난민들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머리를 탁 차면서 야 우리도 저기 가서 야, 피난민 쫓아서 가면 되겠다 하고서 그냥 거기 갔지. 나는 처음에 여기 내려와서 처음에 그 쇼크를 받은 것이 수속 같은 거 되면은 전부 고향 자라 내려가잖아. 근데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리고 살지도 못하고 그때 2층 골방에 가서 난 지금 눈물 나. 아주 저리 울었어. 어머니 고향 생각하고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은지. 그래서 작심하고 그냥 어머니를 그리고 시작하다가 어머니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전쟁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그리기 시작했어. 6.25 전쟁 때문에 우리 실향민들이 생긴 거 아니야.
실향민들 죽는다고 서로 말라 말이야. 그 우리의 한 길이니까 가서 자연스럽게 죽으면 거기서 영혼이 떠서 다시 그 길을 하늘로 타서 길을 타고 집에 가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위로하는 거야. 위로하는 거야.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